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쿠팡과 같은 이런 유통업 쪽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저희 유한타증권 유통소매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진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일반적으로 이제 이커머스 이쪽에서 공룡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마존이 최근 뉴스에 많이 나왔고, 네. 이제 이 업체가 뭐 파산 신청이 들어간 물류 백화점 이런 걸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본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와중에서 풀필먼트란 단어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이 단어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풀필먼트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조금 핫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풀필먼트는 사실 배송을 대행해준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셀러, 그러니까 저 같은 상품 판매자가 사실 재고를 기본적으로 다 떠안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택배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물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셀러들은 자신의 재고를 이 풀필먼트 센터, 말이 풀필먼트 센터지 그냥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에다가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풀필먼트 사업자들이 만약에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풀필먼트 사업자들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는 이런 걸 풀필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3PL이랑 그렇게 개념상은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풀필먼트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커머스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3PL은 조금 B2B 영역이 좀 강하고,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물건이 많고 뭐 트레일러로 옮기고 컨테이너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품종 대량이다 보니까 조금 하나하나씩 배송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을 대행해주는 게 풀필먼트 서비스다. 그래서 조금 더 B2B 쪽에 치우쳐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풀필먼트를 하는 국내 이제 업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사업자가 사실 쿠팡입니다. 쿠팡은 사실상 풀필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조금 풀필먼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왜 사실상 풀필먼트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들은 택배업인가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상품을 배송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게 되려고 하면 배짜라고 하는 택배 번호판, 노란 번호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직매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셀러들한테, 자기들 마켓플레이스에서 좀 잘 파는 셀러들한테 니들 우리한테 납품해라. 그럼 니들 로켓 배송 시켜줄게. 이게 풀필먼트, 쿠팡이 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최근에 로켓 제휴라는 것도 서비스를 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유통적인 부분인데, 특정 매입이라고 해서 백화점 사업자들이 좀 많이 쓰는 매입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쿠팡이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판매된 것만 내가 매입한 거고 나머지는 다 반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특정 매입을 통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자신이 물류에 대한 역량이 사실 국내 2위 사업자 정도 돼요. 대한통운 넘어서 2위 사업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풀필먼트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들의 전략 자체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커머스에 뛰어든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을 이렇게 붙여요. 제휴시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기존에 있던 쿠팡이라든지 11번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대형 마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류단에서 사실 셀러들한테 조금 더 뭔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셀러는 재고를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덜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빠른 방송, 즉각적인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자들과 제휴를 해서, 특히 이런 애들은 스타트업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풀필먼트를 조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랑 쿠팡이 이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 저희 한국 유통 이런 쪽의 풀필먼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풀필먼트 서비스가 사실 시장에서 되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셀러들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쿠팡 같은 사업자를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제는 이길 배송이 아니라 반일 배송, 당일 배송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와요.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셀러들이 이거 풀필먼트 하는 사업자들한테 락인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필먼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점수를 주고 있는 거고 거기서 쿠팡이 가장 앞서 나간다라는 거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에는 풀필먼트는 이커머스를 평가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사실 풀필먼트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꺼낸 사업자고 지금 사실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걔들도 2018년을 기점으로 MS가 빠지고 있어요. 사실 풀필먼트가 모든 셀러들을 락인 시킨다라고 하면 예전에 자료로 한번 설명드렸던 쇼피파이 같은 사업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은 아마존에 그냥 락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되게 이커머스에선 되게 다양한 니즈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네이버가 잘하는 거는 쿠팡이 잘하는 것보다 네이버가 잘하는 거는 뭐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포인트를 되게 소비자들한테 많이 줘서 여기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월등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풀필먼트는 그 하나의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 사실상 풀필먼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셀러들이 쿠팡에만 락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풀필먼트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돼. 이거를 해야지 이커머스 플랫폼이 성장을 해. 무조건 쿠팡으로만 시장이 갈 거야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풀필먼트 정리해 주셨고 앞으로 네이버랑 쿠팡 또 관련 이슈가 있으면 저희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한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지은 연구원님이 기존에 발행하셨던 유통 수매 쪽 산업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